AI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반등한 이유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낙폭과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7월 들어서 나스닥 100 지수가 동일가중 S&P 500 지수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선에 두고 계산을 해봤더니 나스닥 100이 더 부진했다라는 거고요. 이건 사상 최악의 월간 상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일가중 나스닥 100이 S&P 500 주식을 5%포인트 이상 하회한 달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나스닥이 그래도 동일가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때문에 나스닥 100 오늘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S&P 500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펀드의 청산 이야기입니다. 일단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AI 특화 헤지 펀드고요. 설립자가 굉장히 젊고 설립자가 월가 출신이 아닙니다. AI 테크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AI의 진짜 병목이 전력, 메모리, 데이터 센터라고 판단해서 이 펀드를 인프라 종목 롱, 반도체 대형주, 소프트웨어 숏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상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먹혔겠죠. 2024년 하반기 설립 이후 누적 수익률 1000% 이상 100배 불렸다라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39%의 수익률을 보여줬죠. 근데 이게 7월 들어오면서는 정말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준 섹터 아니겠습니까? 최근 시장 하락으로 이 세 가지의 손실이 모두 누적이 되면서 프라임 브로커와 포지션 축소 작업에 돌입했고 그래서 청산이 끝나니까 여기에서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요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를 시타델이 인수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시타델도 나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들이 청산 끝나니까 쏙 집어갑니다. 일단은 청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지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AI가 오르는 이유는 SK하이닉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해진 소식이죠. 갑자기 오후에 호가창에서 3,600주를 한 호가에 그냥 가져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최태원 회장이었고요. 최태원 회장 장내 매수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신규 취득하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이닉스를 최태원 회장이 산 건 처음이고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도의 공시 없이 살 수 있는 최대 규모를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UBS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ADR물 목표가 $204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별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17%대 급등을 보여준 SK하이닉스입니다. 우리 장에서 별로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AI 관련된 종목들 함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오른 이유, 여기 있습니다. 모범생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실적도 좋고 근데 투자 계속하고 현금 흐름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니까 역시나 보답을 받는 주가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M7들의 주가가 현재 S&P 500 대비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많이 빠져있고 실적은 좋았다라고 하면서 15%대 급등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갭상승 성공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메타가 오히려 더 비교 대상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메타 8%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특히나 연일 음봉을 그리면서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려온 모습이 아쉽게 보여집니다. $539까지 밀리면서 최근 6개월간 24%의 조정을 받고 있는 주가입니다. 지난 분기에 자사주 매입 아예 안 했고 차입이 250억 달러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때에는 자사주 매입에다가 신규 차입이 없었고요. 장기 부채가 현재 837억 달러로 작년 말 대비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들이고요. 오히려 유형 자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유형 자산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것이 맞나? 자사주 매입도 힘든데 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여유자금, 차입금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 메타 투자는 열심히 합니다만 본인의 현금 흐름이 아쉬워지면서 하락세에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또 빅테크 하나 봐야겠죠.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한 아마존입니다. 애프터에서 10%대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액 역시나 시장 예상치 상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5 기록해냈습니다. 엔트로픽 투자에서 발생한 비영업이익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실적이 좋은 거 오케이. 우리가 궁금해했던 건 클라우드 서비스 AWS일 텐데요. 매출액 422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405 상회, 전년 동기 대비 37%의 증가세 나타냈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타나고 있고 AI에서 확실하게 돈을 버는구나 확인되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구성별도 함께 볼까요? 사업 부문별 순매출인데요.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액 예상치 상회, 해외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났고 말씀드린 대로 AWS가 선방해내는 모습들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AWS의 영업이익률이요 39.4%입니다. 예상치 33.8%를 웃도는 숫자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더 큰 폭의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AWS에서 돈을 버는구나 확인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긍정적인 이야기 조금 더 볼까요? 자체측 관련된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AWS 플러스 반도체 사업이 각각 연간 환산 매출 25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두 사업 모두 YOY 기준으로 세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체 개발용 서버용 칩 그래비톤 현재 상위 1000개 기업에게 고객들 중 98%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고객들의 매출 약정 규모는 전분기 대비 3배로 증가했고 그래비톤 5의 성장 속도 그래비톤 4보다 훨씬 더 빠르다. 자체 칩도 잘 팔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 없다라는 건데요. 딥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몽골에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하겠다라고 합니다. 28년 초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떤 칩을 쓸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엔비디아의 H200 중국으로 수출은 가능한 상황이죠. 여기서 매출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캐펙스가 줄어들지 않는다를 증명해낸 빅테크들의 실적을 받아 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대 강세를 보여준 점도 특징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종목 봐야겠죠.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앱스토어에서 4%가량의 약세, 본장에서도 1%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M7, AI 하드웨어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쉴 때 홀로 올랐던 애플인데요. 일단 실적 보시면 매출과 EPS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스난 곳이 중화권 매출입니다. 중국에서의 예상치가 지금 195억 달러였는데 188억 달러로 미스했고요. 서비스 부분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미스한 숫자를 내놓게 되면서 애프터에서 빠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이 휴대폰 경쟁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더니 가격 인하도 꽤나 했던 애플입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미스된 실적이 나왔다라는 점 함께 보시죠. 애플 애프터에서 4%가량 하락하면서 319달러